한일 경제전쟁, 그중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골라서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한일 경제전쟁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이제 10달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에 치러질 도쿄올림픽. 그런데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이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역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장이신 호사카 유지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지난 회에 이어서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팩트체크 한일 경제 전쟁, 지금까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팩트체크 지금 시작합니다.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도쿄 하계 올림픽. 일본 현지는 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다. 그러나 최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린 지도 한 장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바로 도쿄올림픽 공식 사이트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역으로 표기한 것. 게다가 독도 상공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시 일본 전투기가 출격한다는 내용이 일본 방위백서에 처음 올랐다. 계속되는 독도 왜곡에 한일 관계의 골은 더 깊어져 가는데 韓国軍用機が警告射撃を実施したことについて竹島の領域に関する我が国の立場に照らして到底受けられず極めて遺憾であり 지난 8월 말 도쿄에서 열린 올림픽 단장 회의. 일본은 다시 논란을 만들었다. 올림픽 응원전에 전쟁 범죄의 상징 우길기 사용을 허가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즉각 시정을 촉구했으나 일본의 답은 같았다. 旭日旗を持ち込み禁止することは想定をしていない 한편 대한체육회는 독도 표기와 더불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방사능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했다. 특히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일본은 성화봉송의 출발지로 후쿠시마 원전 근방을 선택했다. 또한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활용한 도시락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후쿠시마산 음식은 대표단과 관광객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재건과 부흥을 이번 올림픽의 가치로 내걸은 일본.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 속 도쿄올림픽은 과연 어떻게 치러질까? 네, 화면을 보니까 내년도 치러질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의 물결을 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당황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이영채 교수님, 일본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 일본은 이번 도쿄올림픽을 부흥올림픽이라고 규정을 했죠. 3.11 대지진 이후에 일본의 많은 사회 문제를 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서 일본의 새로운 도약으로 발판을 삼겠다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는 한 가지 많은 국가주의와 그리고 민족주의를 새롭게 고양시키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길기를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허용을 하는 것은 아마 그런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이 우길기는 일본 육군 그리고 해군의 구체적인 국가 상징을, 군대의 상징 깃발로서 이것이 활용됐었고, 특히 아시아 식민지와 침략 지역에 일본 점령지의 의미를 상징했었기 때문에 아시아 민중들에게 이건 피해고 그리고 고통의 상징인 거죠. 이 부분은 큰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일본 내에서도 이게 지금 새로운 여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시아 민족에 대한 또 다른 고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도쿄올림픽 공식 사이트에는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를 해서 우리 외교부가 이에 대해서 삭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평창올림픽 때는요, 그 한반도기에 독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일본 쪽에서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반도기에서 그 사실 독도를 팬 그러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국 쪽에서 그 공식 사이트에 있는 독도를 빼달라 그런 식으로 요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러한 답을 했죠. 그리고 또 러시아가 시료 지배하고 있는 그릴리오르토 4개 섬도 일본은 일본의 공식 사이트에 그대로 일본 영토로 표시를 해가지고 네. 러시아가 8월 8일에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네. 네, 그것도 일본이 지금 그 거부하고 있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마도 앞으로 한국하고 러시아가 좀
이 문제에서 협력하여서 일본 쪽에 계속 강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독도 이야기를 할 때요,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몰고 가는 게 우리한테는 불리하고 일본에겐 유리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일본 영역으로 표시를 한 것도 그런 이유의 연장선으로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회를 삼아서 독도가 분쟁 지역이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인식하기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쓰고 있는 게 일본 정부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그것을 더 알고 분쟁 지대로 세계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러나 항의는 해야 한다. 네. 상당히 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예. 우리 정부에도 한국 정부에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요,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다들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일본 시민들은 이 독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학생들과 시민들과 얘기 많이 하시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영채 교수님. 예, 원래 일본 시민들은 학교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거의 가르쳐 오지 않았고 잘 몰랐죠. 네. 실질적으로 일본 외무성도 독도 문제는 북방 영토나 생각과는 다른 입장을 취해왔는데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에 실제 일본 사회에 이 독도가 많은 화제가 된 건 사실이고요. 이후에 일본은 학습 지도 여령이라고 하는 현직 교사들에게 네. 직접 학습을 가르치는 이 교재를 교정해 오면서 요즘에 일본 학교 현장에서는 독도를 지구본에서 손으로 지적을 하면서 이것이 독도다라고 함께 합창을 시키도록 모든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를 오히려 일본 학생들도 시민들도 요즘에 인식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일본은 이게 한국이 현재 불법 점령하고 있다라는 논리로만 이야기를 하지 그 근거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되지는 못하고 있죠. 이 독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일본의 영토라고 하는 또 하나 내셔널리즘을 강조하는 게 이번 올림픽은 아주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정치적인 목적이 뚜렷한 올림픽인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인 목적이 뚜렷한 올림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도쿄 올림픽에서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방사능 문제인데요. 2011년 리터 규모 8.8의 초대형 지진과 10m의 해일이 일본 열도를 강타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며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의 최고 수준인 7단계를 기록. 공기와 지하수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Where at 1 meter it's at least 10 microsieverts per hour. At 10 centimeters the levels are 20 microsieverts an hour. That's 80 times above the government target level. 국제 최대 권고치보다 많게는 100배 이상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상황. 여전히 방사능 피해는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후쿠시마를 앞세운 도쿄 올림픽은 과연 안전할까? 후쿠시마에서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을 한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시민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번에 성화가 시작되는 게 3월 중순에 바로 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났던 곳 20km 지점, 거기는 J-빌리지라는 곳인데 여기는 후쿠시마 사태가 터졌을 때 거기가 사고 본부가 있었던 곳이고 아베 수상이 그곳에서 후쿠시마 문제는 종결됐다고 선언을 했던 곳에서 성화를 시작함으로써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후쿠시마 문제를 불식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도 후쿠시마를 가봤지만은 후쿠시마 주변의 도로라든지 그리고 산림이 있는 곳들은 아주 높은 방사능 수치가 나오죠. 그러면 이 선수들이 그곳을 달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 그곳에 지금 선정된 선수들도 방사능에 오히려 오염될 수 있는 피폭의 여러 경험들이 또 악몽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안전하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타당한가란가에 대한 일본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도 있고 그렇지만 일본 현재 아베 정권은 이것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이번에 올림픽을 통해서 후쿠시마의 안전성을 오히려 선전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안전성을 계속해서 선전하기 위한 아베 정권의 노력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쿠시마가 원전 사고에서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아베 정권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현재 아베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후쿠시마
문제입니다. 이것이 다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해결되었다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일본의 거의 모든 문제가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싶은 건데요. 그러나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20배를 허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치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일본 정부는 우기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올림픽 때 야구 경기를 시키고 소프트볼 경기도 시키고 후쿠시마의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후쿠시마에서 경기할 때뿐만이 아니라 도쿄올림픽 그 전체에서 후쿠시마의 식재료를 그 선수들에게 다 준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좀 볼 때는요. 저는 아베 정권이 북한의 핵 문제를 그렇게 비방할 자격이 있는가? 자신들의 반사는도 그렇게 책임을 지지 않고 은폐를 하면서 사실 그 오염수도 바다에 내보내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북한이 아니라 지금 핵 문제, 반사는 문제로 문제가 되어야 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세계를 핵 공격하는 거하고 똑같대요. 일본은 완전히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네. 일본 정부의 그런 은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일본 언론은 또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나요?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지금 현재 약 8년이 되고 있는데 이게 후쿠시마는 제1호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멜팅 다운이 된 거죠. 원자로가 녹아내린 거죠. 그렇다면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후쿠시마의 이 원자로 축적은 훨씬 더 심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오히려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고 거기서 채취한 토양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임시 거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거의 해결돼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초기에는 이런 걸 보도를 했지만 지금 이제 텔레비에서는 거의 후쿠시마 관광이라든지 후쿠시마 음식을 함께 먹자라든지 이런 캠페인을 하지 현재 실상을 알리는 방송들은 거의 보도가 되고 있지 않죠. 제2차 아베 내각이 등장한 이후에 맨 처음에 했던 것이 NHK 사장을 측근으로 임명한 거였고 이후에 NHK 내에서 후쿠시마 특집 방송을 만들었던 이 방송 PD들이 대부분 다 좌천됐어요. 네. 지금은 거의 후쿠시마의 진실을 만드는 방송을 NHK는 할 수가 없고 뉴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일본의 민방에서 제일 유명한 방송의 앵커가 후쿠시마에 대한 진실을 코멘트를 했다가 이후에 강판이 되었고 그래서 현재 일본 미디어에서 후쿠시마를 다루기는 쉽지 않죠. 아베 정권 제2차 내각 등장하기 이전에 일본 미디어의 즉 국경 없는 기자단, 언론 자유도 지수가 지금 현재 이 일본은 약 70위 정도로 언론 자유도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후쿠시마의 진실을 일본 미디어가 보도하기도 어렵고 특히 2013년에는 일본에서 특정 비밀 보호법이라는 것을 강행을 처리를 해서 이것은 군사 안보에 대한 정보를 관료나 그리고 언론인들이 이것을 누설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조항이지만 거기에는 후쿠시마 관련된 정보도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주 규제로 일본 사회에서 언론 내에서 후쿠시마의 진실을 접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것들을 조사하고 알려내고 있지만 이것들을 대중적으로 알려내기는 아주 어려운 게 지금 현실 상황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언론도 지금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많이 은폐가 됐다라고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한편에서는 이번 한일 갈등이 도쿄 올림픽에 5G 상용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곳은 서울대학교 통신공동연구소. 뉴미디어 및 통신기술 분야의 다양한 개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통신망은 속도를 빠르게 전송하며 사물 인터넷을 연결하는 4차 산업의 핵심 인프라다. 지난 4월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다. 4G LTE 기술 대비 속도가 한 100배 정도 개선된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G는 데이터 속도만 20Gbps. 말 그대로 초고속 전송부터 VR과 AR, 자율주행까지 전반적인 융합 서비스가 실현케 된 것이다. 현재 5G를 넘어 6G를 개발 중에 있다. 5G 관련된 연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5G 연구 다음 단계로 6G 연구가 최근에 이제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6G 시대를 앞둔 가운데
미래 핵심 자원인 5G에 전 세계가 주목한 상황. 과연 국내 통신망 기술은 어디까지 성장한 걸까?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일본이 상당히 앞서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이 3G 이후에 이 디지털 통신이 되면서 한국이 굉장히 근소한 차로 좀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쿄 올림픽을 5G 올림픽으로 만들겠다, 상용화하겠다라는 아베 총리의 꿈이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수출 규제로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호사카 유지 교수님 여기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5G를 하려고 하면 역시 한국 쪽에 반도체라든가 이런 곳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부메랑으로 일본 쪽에 갈 것이고요. 상당히 쉽지 않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 아베 총리에 다 보고가 되어 있는가? 네, 보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유는 2014년에 일본에서는 내각 인사국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국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아베 총리가 장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올바른 의견들이 굉장히 일본 정부에게 올라갔습니다. 관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현재 그것이 거의 사라져버려 가지고 현재 아베 정권에 반대하는 의견을 말했다가는 자촌이 되고 또 승진하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의견을 현재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회에서 계속 오판을 하고 또 강경차세로 나오는데 결과는 실패로 갈 가능성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5G의 문제에도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한일 경제 전쟁으로 인해서 도쿄올림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홍인기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님의 의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시스템이 있거나 기술이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걸 실제로 운영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나 그에 대한 보완책들이 다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기술과 서비스, 운영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기술이 앞섰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사실 5G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 제조업체가 굉장히 국한돼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중에 대표적인 제조 전문 회사가 한국 기업들인데 한국 기업들의 서포트 없이 지원 없이 5G 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네, 홍인기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도 더 급한 문제가 있죠. 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 계획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국제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예, 이거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일본 내에서도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규제위원회도 이것은 실제적으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방류를 해달라는 건데 현재 110만 톤 정도가 지금 이 오염수가 저장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건 방류가 되면 이 원자로 이 핵심 요소들이 바다에 그대로 남게 되고 이것은 바다에 남는 것은 영원히 그 바다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고 네.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많은 작은 섬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피해가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이 이것을 좀 더 국제사회하고 공조를 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쓰고 있지 않고요. 이것은 현지 참여하는 선수들 그리고 특히 국제사회에서 유럽 사회나 서구 사회는 아주 방사능에 민감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에 특히 탈핵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들과 함께 연대를 하고 현재 후쿠시마 주민들은 일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안전하고 해결되고 올림픽을 추진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국제사회를 통해서 오히려 이 오염수 문제 그리고 방사능 올림픽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는 것은 후쿠시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는 훨씬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오염수 문제와 그리고 방사능에 대한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이것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공정과 평화의 올림픽이 된다라는 것들을 오히려 한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더 국제사회의 공조를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오염수라든지 방사능 문제 계속해서 좀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도쿄올림픽은 뭐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함께 공조해야 되고 또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 함께 해결해야 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오염수 문제를 특히 최근에 제기한 사람들은 그 그린피스라는 기구가 아닙니까? 일본에서도 그린피스의 그 일본 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홈페이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 좀 있어요. 그거는 미국 쪽에 오염수 처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기술이 있고요. 일본 내에 그러한 기계라든가 기술로는 핵심적인 방사능 물질이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바다에 반유가 되는 거죠. 그러나 미국이 갖고 있는 기술을 사용하면 거의 다 촌수 처리되어서 문제없이 반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 일본 정부가 도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 비용 문제 때문에 세계의 생명을 위협에 받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사실 공개하고 그리고 일본도 그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여론이 일본 내에서 일단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강구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요. 그것을 또 계속 처음부터 거부한 게 일본 정부입니다. 일본은 내년 초가 되면 그 오염수가 이제 보강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가능하다.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내놨어요. 도쿄올림픽만 일단 넘어가 보자라는 속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국제 연대를 통해서 이것은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다라는 데 일본의 양심을 일으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갈등을 풀고 또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자라는 큰 이상이 바로 올림픽의 정신인데요. 내년도에 치러질 도쿄올림픽 과연 어떻게 치러질 것인지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한일 경제전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